이게 이제 말 그대로 대발생하는 벌레들이 요즘 좀 많아졌어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러브버그, 네. 뭐 그 외에도 또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야구장 있어요. 팅커벨 예, 예. 얘네들이 이제 동양 하루살이라고. 그 왜냐면 투수분들이나 타자분들 예, 머리 위에 맞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빼곡히 동양 하루살이 떼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붉은 등우단 털파리 러브버그. 이게 러브버그. 예, 맞습니다. 아 그게 원래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붉은 등? 그럼 러브버그라고는 누가 지은 건가요? 러브버그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시면 알 텐데. 잠깐만요. 갖고 있어요? 오씨, 여기다. 어우, 이게 얘가 지금 러브버그인데 아우, 자세히 보시면 붙어 있네요. 맞습니다. 얘네들은 짝짓기를 하고 이 상태로 알라기 전까지 계속 붙어 있어요. 알 낳기 전까지 계속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러브버그인데 네. 그 이유는 수컷이 암컷하고 이제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수컷이 알을 그 짝짓기를 하고 이제 떠나버리면 다른 또 수컷이 암컷에게 달라붙어서 짝짓기를 하면 내가 애써서 남긴 유전자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면은 암수가 이게 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통 보면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더 커요. 네. 암컷이 더 커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암컷, 끌려가는 게 이제 수컷. 야, 이 계속 그 수컷들은 거꾸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수컷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5일? 어? 그러니까 얘는 나와서 짧네. 그냥 짝짓기를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붙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컷은 이제 짝짓기를 하고 난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알 낳는 시간을 갖고 바로 죽습니다. 그럼 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생애 주기가 짧네. 딱 일주일 정도 살고 또 알 낳고. 이렇게 야, 그러면 야, 야, 이게 그것도 또 뭐 들으니까 어떻게 또 보면 또 듣고 보니까 또 생애가 얘네들도 녹록진 않네. 이게 또 보니까. 약간 좀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눈 뜨자마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5일간 붙어 있다가 그냥 야, 근데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옛날에 안 보였다가 이렇게 보이지, 진짜. 이게 1934년도에 이제 중국 남부 지방에서 신종으로 이제 발견 보고가 됐는데 이게 1930년대에 발견된 종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인천에서 최초로 보고된 사례 기록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제 해외 무역을 통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얘네들이 유입됐을 것이다. 그렇게 간주가 되고 간간히 몇 마리씩 이제 분포 기록이 있다가 2022년 갑자기 나타났어요. 은평구, 예. 고양시 맞아요,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경악할 정도 수준의 러브버그가 창궐을 하게 됐죠. 이게 북한산 그 영상이 가장 그 유명하잖아요. 이게 여기 100군데 정상인데 100군데 정상 속에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그 얘네들의 특징이 이게 좀 손으로 휘둘러도 잘 안 날아가요. 붙어가지고. 그 보통 다른 파리나 모기들은 이렇게 툭툭 날아가요. 치면 날아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가 원래 이제 산림에서 사는 곤충인데 도심으로 와서 사람들을 보고 아마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네들도 좀 느껴야 되는구나. 좀 밟히고 죽어보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여기가 얘네도 좀 뜨거운 맛을 봐야 여기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네 모르는구나. 이게 아직 우리 인간의 맛을 모르네. 얘네가. 뜨거운 맛을 모르고 있는 말씀.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에너지를 서로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래서 예,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두 마리가 같이 다니면서 또 비행을 속도가 하니까 좀 늦어지고. 네. 얘네들은 좀 천적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왜 2022년도부터 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지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음. 해외에서 어떤 새로운 생물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생물들도 못 보던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걸 먹어 마라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생태계의 다른 생물들도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자기들끼리도 고민 좀. 기간이 있지 않을까. 걔네 쪽도 이제 그런 또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있겠죠, 예, 있겠죠. 뭐 먹어보니 괜찮다더라.
그건 이렇게 물에 한번 담가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그쪽에서 생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퍼져서 야 그게 몸에 좋다더라 걔들이.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엄청 집어먹지. 그렇지. 이게 희한한 게 어. 인류도 발전을 하듯이 이 아 곤충 세계도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좀 나야 되는군요. 야 그럼 얘네들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까? 이제 네. 뭐 문다거나 예를 병균을 들면 옮긴다거나 없습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애벌레 유충이 이제 땅에 살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낙엽 낙엽 이제 분해를 하거나 그 부유물들을 먹어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땅 속의 지렁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성충으로 사는 그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는 꽃에 얘네들이 모여들어서 꽃에 이렇게 화분을 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생태계의 익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생태계는 이충이에요? 이충이구나. 생태계는 하지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개체수인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좀 러브버그를 뭐 이렇게 좀 못 오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좀 없습니까? 이제 얘네가 생태를 좀 관찰하다 보면 불에 이렇게 좀 잘 이끌리는 습성이 있어요. 불에. 네네. 보통 그래서- 벌레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에 있는 조명을 좀 최소화하고 보면 이제 흰색 옷 같은 거에 되게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밝은색 옷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성충이 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좀 밝은색, 화려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외출할 때 좀 되도록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어두운 색을요. 예 예. 오 간다. 요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좋아해요? 얘네가 이제 유충 시기에 보면은 땅 속에서 낙엽을 이렇게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엽이 분해하면서 나오는 그 냄새 그런 것들이 배기가스에서 나는 그런 냄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어떤 먹이나 좋아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자동차 경향을 배기가스에. 보이죠. 예. 야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우리도 이제 지구가 점점 온난화가 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어떤 이런 생태계도 지금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벌레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대발생도 그거와 좀 연관이 좀 있겠죠. 보통 이제 벌레 그 곤충들이 이게 대발생하기 위한 그 조건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이제 꼽는 게 그 기후 변화에 의한 지구 온난화. 그렇죠. 왜냐하면 곤충들 같은 경우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더 빨리 자랄 수 있고요, 더 크게 자랄 수 있고요, 더 많이 또 얘네들이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차적인 대발생 원인으로 지금 그 생각이 들고, 생태계의 어떤 안정된 그런 틀이 무너지면 이렇게 대발생 곤충들이 나타날 확률이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발생하는 벌레들에 대한 이 문제가 가끔 좀 제기가 되는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예. 뭐 거의 그 메뚜기 떼가 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의 한번 지나가면 그냥 쑥대밭을 만들던데요. 저는 뭐 CG인 줄 농작물이라. 알았어요. CG. 예. 또 특히 뭐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데서는 국가의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와, 근데 진짜 우리 한여름에 돌아다니면 매미 소리 때문에 아우 그럼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얘네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심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종은 말매미, 뭐 참매미, 쓰름매미 요런 세 종이 좀 대표적인 종류인데, 얘네들은 기껏해야 이제 소음이 한 70에서 한 60 요 정도 평균 데시벨을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미계통의 이 매미들은 110데시벨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 소음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좀 팀장님도 무서워하는 벌레 있습니까? 곤충은 그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요. 그 바퀴벌레는 어떻게 잡으세요? 그냥 뭐 바퀴벌레냐 보이면 손으로 이렇게 바퀴벌레 그냥 손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가능하세요? 네. 아, 예? 편하게 못 다룰 이유가 없죠. 음. 귀여운데. 저희가 이제 제가 다니는 그 기관이 국립생물자원관인데,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핀을 직접 꽂아서 표본을 만들기도 하고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기관에는 표본만 한 320만 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의 자원 뭐 이렇게 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연구를 있어야 하고?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뭐 무섭다, 징그럽다 그런 개념은 솔직히 없습니다. 당연히 있죠. 솥동물이라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흔하게 발견되던 종인데 어느 순간부터 70년대 이후부터는 발견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나 말을 좀 집단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거나 그래서 소나 말이 싼 똥을 먹이를 분해를 하면서 먹이로 이제 먹어 치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항생제라든가 그런 거에서 얘네 노출되면서 다 죽어버린 거죠. 곤충을 연구하면서 좀 곤충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던 그 곤충 중에 이제 넉정박이 송장벌레라는 그런 곤충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곤충들이 이제 알을 낳거나 그러면 보통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방치하는 수준으로 알만 낳고 보호라는 개념이 뭐 사회성 곤충을 빼고는 거의 없는데 넉정박이 송장벌레에 속한 이놈들은 자기가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를 해서 새끼들이 자라는 그 순간까지 계속 먹이도 주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런 또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이제 뭐 아빠의 입장에서 송장벌레 보면서 쟤도 저렇게 잘 키우는데 나도 한번 화이팅하자. 곤충을 보고 저 벌레도 저렇게 자기 네, 자식을 맞습니다. 나를 좀 약간 그 투영을 해서 예전에 그 곤충 관련된 속담이 많은데 예. 전문가로서 좀 이건 좀 바로잡고 싶다 이런 거 없습니까? 속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격언 뭐 그런 좀 네. 표현해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버러지만 많이 쓰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 곤충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아까 조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곤충 산업이 있을 정도로 뭐 먹이, 미래 그렇죠. 식량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곤충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래의 어떤 산업으로 봐도 블루오션인데 왜 곤충을 이렇게 버러지로 굉장히 하찮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버러지처럼 훌륭한 그런 이렇게 아니면 벌레처럼 벌레만큼만 살아라. 벌레의 다리만도 못하는 놈아. 뭐. 그렇게 뭐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